죽음이 나를 살게 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눈을 뜨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고 무심코 일어나셨나요? 아니면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고 느끼셨나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눈을 뜨는 것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는 걸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깨달으신 분입니다. 72. 그 나이에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제 하루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너진 게 아니라 달라졌다고.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희 채널에 소중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72살의 박정순 어머니이십니다. 사연을 보내주시며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내 이야기가 혹시라도 나처럼 무서워하는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정순 어머니, 오늘 제가 그 마음을 정성껏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3년 전 겨울이었어요. 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의사 선생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더라고요. 그때 이미 알았어요.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걸. 위암 2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멍했어요. 병원 복도가 아득하게 느껴지고 사람들 소리가 웅웅거리면서 멀어지는 것 같고,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사람들이 다 평범하게 걸어다니고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낯설어 보이더라고요. 저만 유리 너머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혼자 부엌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아직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없어지면 애들은 어떻게 하나? 눈물이 그때서야 나더라고요. 소리도 없이. 그렇게 일주일을 지냈어요.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아침마다 눈 뜨는 게 무서웠어요. 오늘은 또 얼마나 두려운 하루가 될까 하고. 딸아이가 눈치를 채고 제 손을 잡더니 이러는 거예요. 엄마, 지금 이 순간은 아직 살아있잖아. 뭔 소리야 싶었어요, 솔직히. 근데 그 말이 이상하게 머릿속에서 안 떠나더라고요. 정순 어머니의 이야기 잠깐 여기서 멈춰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아직 살아있잖아. 딸이 건넨 이 한마디. 처음엔 위로가 아니라 허망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 그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이 말 안에 굉장히 중요한 진실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미래의 두려움을 현재로 끌어당겨서 아직 오지도 않은 고통을 지금 이 순간에 미리 겪습니다. 암 선고를 받은 그 순간 정순 어머니는 의학적으로는 2기 환자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장례를 치르고 계셨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머릿속에서 끝까지 진행시켜 놓고 혼자 무너지셨던 경험. 그게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바꿀 수 있어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힘들었죠.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역질이 나고 몸이 천근만근이고. 근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항암 치료받는 날 새벽 병원 가려고 새벽 5시에 일어나는데 창문 너머로 동이 트는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분홍빛, 주황빛. 그냥 막연히 바라봤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저 하늘이 매일 저랬는데 내가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구나. 그 다음 날 아침도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또 하늘이 예쁜 거예요. 그때부터예요. 제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어요. 하늘 색깔을 확인해요. 그걸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병원 가는 길에 은행나무를 봤어요.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예전엔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발걸음이 멈춰지더라고요.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었어요.
처음으로 병원 침대에 누워서 그 사진을 들여다보는데 그게 어찌나 아름답던지. 그때 생각했어요. 아, 살아있으니까 이걸 보는구나. 살아있으니까 아름다운 걸 느끼는구나. 항암이 끝나고 검사 결과가 좋다고 했을 때 저는 엉엉 울었어요. 근데 사실 그보다도 더 많이 울었던 날이 있어요. 항암 3번째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날 남편이 끓여준 미역국을 한 숟갈 먹었는데 맛이 느껴졌어요. 그냥 미역국인데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눈물이 나서 먹지를 못했어요. 이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정순 어머니가 미역국 한 숟갈에 우셨던 이유. 저는 이게 이 사연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보통 행복이라는 걸 어딘가 멀리서 찾으려 해요. 뭔가를 이뤄야, 어딘가를 가야, 무언가가 해결되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정순 어머니가 발견하신 건 전혀 다른 행복이었어요. 지금 여기에 이미 있는 것들. 하늘 색깔, 길가의 은행나무, 남편이 끓여준 미역국 한 숟갈. 이것들은 어제도 있었어요. 그저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주의의 방향이라고 해요. 우리의 뇌는 하루에 수만 가지 정보를 받아들이지만 그 중에서 무엇을 보기로 선택하는지가 우리의 감정과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해요. 정순 어머니는 암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비로소 그 주의의 방향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오늘 하루 딱 3가지만 찾아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창밖에 햇살이 들어오고 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다. 내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곁에 있다. 그걸 찾아내는 순간 여러분의 하루는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은 치료가 끝나고 3년이 됐어요. 정기 검진에서 지금까지 이상 없다는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혼자 조용히 감사 기도를 드려요. 요즘 제 하루는 이래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요. 날씨 확인이 아니라 오늘 하늘이 어떤 색인지 보려고. 그 다음엔 남편 옆에 앉아서 같이 커피를 마셔요. 말없이 그냥 앉아 있어도 좋아요. 이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한 줄 예전엔 몰랐어요. 동네 산책을 할 때는 절대 서두르지 않아요. 풀냄새도 맡고 강아지도 쳐다보고 꽃도 들여다봐요. 밥 먹을 때는 첫 숟갈을 꼭 천천히 먹어요. 맛을 느끼려고. 예전엔 밥을 왜 먹는지도 모르고 먹었거든요. 그냥 배고프니까, 시간이 됐으니까. 지금은 달라요. 이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암이 제 인생을 망가뜨린 게 아니에요. 암이 저를 깨워줬어요. 그전까지 저는 살아있었지만 살고 있지 않았어요. 이제는 매일 살고 있어요. 암이 저를 깨워줬어요. 정순 어머니의 이 말, 저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용기 있는 말인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눈물과 고통을 겪고 나서야 이 말을 할 수 있게 됐는지. 정순 어머니는 지금 행복하신 걸까요? 병이 낫고 고통이 사라졌으니까 행복하신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행복한 상황이 되어서 행복해진 게 아니에요. 행복을 보는 눈이 생겨서 행복해지신 거예요. 그 눈은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어요. 암을 앓지 않아도, 큰 시련을 겪지 않아도, 지금 당장, 오늘 여기서 잠깐 멈춰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어 보세요. 지금 숨이 쉬어졌죠? 심장이 뛰고 있죠? 눈이 보이고 소리가 들리죠? 그게 전부예요. 그게 이미 기적이에요. 우리는 너무 오래 미래를 걱정하고 너무 오래 과거를 후회하느라 지금 여기에 있는 기적들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어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이 말을 속으로 해보세요. 오늘도 눈을 떴다. 오늘도 살아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쌓이면 하루가 달라지고 일주일이 달라지고 결국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정순 어머니, 오늘 이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무섭고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지금 살아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는 충분히 의미 있어요.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 곁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